지금 태국 정부 헛발질 때문에 타이 항공까지 문을 닫게 생겼는데 대체 태국 정부는 무슨 생각인 거야? 여기 태국의 대표 항공인 타이 항공의 승무원 대기실. 태국인 동료들에게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한 프랑스 승무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태국 항공사에서 일을 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태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성분이 지금 한국에 와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항공에서 일하고 있는 프랑스 출신의 소피라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태국 항공사에서 일하는 게 좀 특이하게 보이시겠죠? 제가 비행을 할 때 태국어로 사와디카 라고 인사할 때 승객들의 눈이 동그래지는 걸 자주 봤는데 아마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동그랗게 눈이 커지셨을 것 같네요. 그간 타이항공에서 일하며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서양인이 유창한 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신선한 충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어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떻게 프랑스 여성인 제가 태국 항공사에서 일하게 되었을까? 인데요. 아버지께서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가족은 자주 태국을 방문했고 어릴 땐 방콕에서 몇 년을 살기도 했죠. 어린 저에게 태국은 마법 같은 나라였습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이는 사원들, 향신료 냄새 가득한 시장, 미소 가득한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신비롭고 아름다웠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돌아간 후에도 방학 때마다 방콕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게 태국은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방콕으로 향하던 중 문득 깨달았어요. 하늘을 날고 있는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한 거 있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 이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거야. 이렇게 비행을 좋아하는 마음과 태국에 대한 애정이 만나 자연스레 타이항공의 승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태국 항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태국어 실력과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열정을 인정받아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타이항공에서 일하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나라를 오가는 일은 언제나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었죠. 특히 태국인 동료들과 일하는 것은 정말 즐거웠어요. 그들의 미소와 친절함은 제가 어릴 적 경험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동료들 중에는 특히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누카 프라이가 바로 그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누카 프라이는 제게 더 깊이 있는 태국 문화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 친구들에게 프랑스의 문화를 소개했어요. 이렇게 타이항공에서의 제 삶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최근 몇 달 사이 누카 프라이의 SNS에서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벤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자주 보이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뭔가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보이는 그 해시태그와 함께 한국을 비난하는 글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해. 다시는 한국 여행 가지 말자. 한국 제품 불매운동 시작이다. 이런 글들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아이돌을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찬양하던 누카 프라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걸까요?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마다 쇼핑을 엄청나게 해오고 한국에 별 관심이 없는 제게 한국 화장품을 선물까지 했던 애들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증과 함께 SNS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제되지 않는 표현은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한국이 역겹다라든가 한국 사람들은 모두 미개하다처럼 난데없이 증오를 표출하는 이런 게시글들은 친해도 불편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누색에 물어보았어요. 왜 갑자기 한국을 싫어하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누세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며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죠. 누순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소피, 너는 이 일에 관심이 없었구나. 하기사 너는 프랑스인이니까. 요즘 한국에서 태국 사람들 입국을 막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다 입국을 거부당하고 돌아오는 차별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 한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 누순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내 친구 중 한 명은 좋아하는 K-팝 그룹의 팬사인회에 가려고 한국에 갔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대. 팬사인회 입장권이랑 귀국 항공권, 심지어 그룹의 앨범까지 보여줬는데도 불법 체류자 취급을 했다고 하더라고. 결국 공항에서 바로 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그렇게 차별적인 국가라고? 그건 좀 아니잖아요.
누수는 계속해서 다른 사례들도 말해주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갔는데 혼자만 성이 달랐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한 경우, 공무원 신분증까지 있었지만 인정해주지 않은 경우, 심지어 가져온 돈이 너무 많다며 의심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뱅코리아 운동을 하는 거야, 누시 말했어요. 한국에 가고 싶어도 이런 취급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를 싸잡아 불법 체류자로 취급하는 나라는 다시는 가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지만 그때 비행 준비를 알리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눅과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꼭 다시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저는 승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비행을 마치고 현지 호텔에 투숙한 저는 뉴스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프랑스 TV에서도 뱅코리아 운동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꽤나 상세히 보도하는 걸 보며 단순히 제 친구들만의 이야기나 태국인 일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뉴스에서는 태국 SNS에서 한국 여행 금지 해시태그가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시태그로 검색해보니 정말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 거부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한 태국인은 이전에 4번이나 한국을 방문했고 왕복 항공권과 호텔 예약 등 모든 입국 조건을 갖췄는데도 최근 한국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전 세계 20개국을 여행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입국이 거부됐다고 말하기도 했죠. 더 충격적인 건 일부 태국인들이 한국인은 태국인을게 돼지로 본다는 등이 과격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반한 감정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태국 총리가 직접 나서는 걸 보니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게다가 몇 년 전 태국 정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 입국 거부 방침을 내세우며 한국에 머물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귀국을 하지 못해 한국 측에서 비용이나 장소 등의 문제로 강력히 문제를 삼으며 송환 요구를 했던 뉴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가지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한국인들이 태국인을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 취급을 하며 내쫓으려고 한다. 시설에 들어간 태국인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와 물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등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태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인들의 반한 감정, 불법 체류자 문제는 제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더 정확하게는 타이항공에 영향을 줬다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우선 한국발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만석이었던 한국행 비행기였는데 태국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태국으로 여행을 오던 한국인들의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중국을 오가는 비행기는 넘쳐나는 승객들로 북적거렸죠. 소피, 이번 주 한국행 비행기 승객수 봤어? 동료 누시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걱정되더라. 이래서야 노선 유지가 가능할까? 들리는 소문으로는 한국행 노선을 줄이고 중국행을 늘릴 거래. 뱅코리아 운동 여파도 있고 한국인들을 보복성으로 태국에서 입국 금지하는 경우도 있어서 한국에서 태국을 이제 더 이상 선호하지 않는다더라고.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을 최대한 데려오려나 봐. 프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좋을까? 우리는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중국인 승객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태운 비행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시끄러운 소리와 냄새가 저를 덮쳤어요. 객실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한 남자 승객이 눈에 띄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승객들을 귀찮게 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계세요. 제발 자제해 주시겠어요? 제가 부탁했어요.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승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뭘 안다고. 그 승객은 제 팔을 거칠게 잡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멍이 들었어요. 결국 다른 승무원들의 도움으로 승객을 진정시킬 수 있었지만 정말 힘든 비행이었습니다. 착륙 후 동료들과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도 지난주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한국인 크루인 지민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 승객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는데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욕설을 들었지 뭐야. 어제는 비행기 좌석을 일부러 망가뜨린 승객도 있었대. 누시 덧붙였어요. 수리 비용이 엄청나다던데. 다음날 휴식 시간에 TV를 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중국인 승객의 사건이 뉴스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어제 타이항공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중국인 승객이 오늘 방콕 왕궁에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남자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의 옷차림과 행동을 보니 분명 제가 겪었던 그 승객이 맞았어요. 해당 승객은 왕궁 내에서 자녀에게 소변을 누도록 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강력히 항의하며 해당 관광객에 대한 처벌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어요. 어제 비행기에서 그토록 난동을 부리더니 오늘은 왕궁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말이에요. 저 사람 어제 우리 비행기에 탔던 그 사람 맞지? 누시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맞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타이항공의 모든 직원들이 안전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까지 위협받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태국 정부는 중국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화면이 바뀌더니 태국 총리가 공항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직접 환영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오늘부터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태국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누시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말이지,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건가?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감당이 안 될 텐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앞으로 우리 항공사와 우리들의 일상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항공사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지게 뻔한데.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맞아. 누시 동의했습니다. 특별 교육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같은 거 말이야.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도 필요해. 누시 덧붙였어요. 다음날 우리는 긴급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가 모여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최근 중국인 승객들의 문제 행동이 늘고 있어요.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어요. 다들 사실 벤코리아가 아니라 벤차이나여야 하는 거 아니냐며 온갖 불평불만을 늘어놨죠. 그때 태국인들의 마음을 좀 본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이 좋은데 한국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뒤틀려버린 것 아닐까. 우리는 오랜 시간 토론을 했어요. 결국 회사 측에 몇 가지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모든 승무원들에게 문화 다양성 교육을 실시하자는 거예요. 둘째, 문제 승객 대응 매뉴얼을 만들자고 했죠. 셋째,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한 보안 인력 증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중국 관광객들이 앞으로 계속 올 거라면 이 정도의 목소리는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태국 현지 신문을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한국 놀러 가지 마. 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대신 일본이나 대만으로 여행지를 바꾸고 있다며 한국은 갈 필요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일본의 아류작 같은 나라라는 차별적 언어까지 곁들여 정말 심각해 보이는 수준의 기사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딱히 좋아한다거나 관심이 있다거나 한 건 아니지만 사실 중국 승객이 늘어나는 건 우리의 근무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골치가 아파왔죠. 출근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모두들 이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는데 타이항공 내 한국인 승무원들도 문제였어요. 태국에서 느껴지는 반한 감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더라고요. 은근히 배척하는 분위기도 느껴지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를 떠나 소중한 제 동료잖아요. 그리고 설령 한국이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한국인 크루들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태국의 일방적인 주장 말고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누카 프라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국이 괜히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이유가 있을 것이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지. 난 한국을 잘 모르지만 어떤 특정 국가가 괜히 그러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그때 한국인 승무원인 지민 씨가 지나갔습니다. 엄청 활달하고 즐거운 동료인데 평소보다 훨씬 말랐고 얼굴도 헬쑥해 보였죠. 지민아, 괜찮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힘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괜찮아, 소피야.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지민아, 사실 우리 태국인 동료들이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대체 왜 한국은 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거야?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지민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복잡해.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시작됐어.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 태국인들의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 외국인 불법 체류자 중 약 78%를 차지하고 있지. 눕과 프라이의 눈이 커졌어요. 지민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2015년 5만 2천 명에서 2023년 15만 7천 명으로 8년 동안 3배 넘게 증가했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그렇게 많아? 누시 놀라서 물었어요. 응, 그래서 한국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어. 불법 체류자들 중에는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 취업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거든. 지민 씨는 최근 있었던 사건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광주에서 66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한꺼번에 검거된 일. 태국인들이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 등을 말이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 관광객들도 피해를 보게 된 거지. 프라이와 눕은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들이 SNS에 벤코리아 해시태그를 올렸던 것이 떠올랐나 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프라이가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지민아. 맞아. 우리가 한국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눕도 덧붙였습니다. 지민 씨는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이렇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선 우리부터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지민 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항공사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논의해봐야 할 것 같고.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지민이와의 대화 이후 우리 팀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다들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은 하지 않기로 했고 이러한 자정작용이 주변인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자고 했습니다. 적어도 타이항공의 승무원들이 차별적인 시각으로 왜곡된 시선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지 말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 출신 크루들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자세히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나라라 혼자 오래 여행을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서 타이항공의 유명한 한국통인 마리아와 함께 가기로 했어요. 마리아는 이탈리아 출신인데 누구나 인정하는 케이팝 팬입니다. 비행으로 한국에 가면 그 짧은 시간에도 꼭 지하철을 타고 도심지에 가서 이것저것 쇼핑을 해오는 친구예요. 그 친구랑 함께라면 가이드가 따로 필요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마리아는 제 제안에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짐만 싸라고 했죠. 저도 은근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발하는 날 우리는 방콕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좌석에 앉았는데 옆자리에 한국인 남자 승객이 앉았어요. 처음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심한 복통이 왔습니다. 아마도 아침에 먹은 것 때문에 체한 것 같았어요. 아침에 조금 늦잠을 자서 급하게 뛰어나왔거든요. 약을 요청해서 먹었는데도 도무지 체한 것이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식은땀이 줄줄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가 좀 이상해 보였나 봐요.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한국인 남자 승객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하려 했지만 갑자기 더 심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아, 죄송해요. 조금 체해서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해요. 그 순간 그 승객이 무언가를 꺼내더니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한국의 전통적인 소화제예요. 체했을 때 아주 효과가 좋아요. 저는 망설이면서도 그가 건넨 소화제를 받아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걸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천연 한방 재료로만 만들어진 거예요. 저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이대로라면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우선 권유해준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뭔가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정말 효과가 있네요.
고마워요. 한국으로 가는 첫 시작이 끔찍할 뻔했다가 작은 병에 든 소화제 한 병 덕에 기분 좋게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시 기내에서 가장 매너가 있던 한국인들은 다르다니까. 마리아와 저희는 눈을 찡긋거리며 신호를 교환했죠. 그리고 저희는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어요. 소피, 우리 그간 진상 중국인들 승객 때문에 고생했으니 몸보신을 해야 해. 한국에 오면 삼계탕을 꼭 먹어봐야 한다고. 또 체할까봐 기내식을 하나도 먹지 못해 좀 배고팠는데 삼계탕은 뭐지 싶었지만 마리아 추천이니 뭐 괜찮겠지 란 생각으로 따라갔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집이라더니 한국인도 많지만 외국인도 정말 많았습니다. 메뉴판에 어떻게 먹는지 안내가 외국어로 된 걸로 봐서 마리아가 제대로 데려왔단 느낌이었어요. 한국 전통가옥 같은 느낌으로 된 건물도 멋졌는데 나온 음식은 사실 좀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맛이 좋더라고요. 아주 따뜻하고 고소해서 뽀얀 국물을 계속 떠먹고 있던 찰나 옆 테이블이 뭔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태어나 처음 와본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을 리 없으니 내가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밥을 먹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옆 테이블 사람도 자꾸 저를 흘끔흘끔 쳐다보더라고요. 더 이상 삼계탕에 집중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하는 순간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아 맞다. 방콕에서 서울행 비행기. 제가 체했을 때 도와준 한국 남자. 너무 놀라서 깨악 소리를 질렀는데 소리가 너무 컸던지 옆 테이블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남자가 맞네 라며 환하게 웃어주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승훈입니다. 비행기에서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여기는 관광객 맛집으로 아는데 현지인인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현지인들도 많이 오는 곳인가? 친구를 데리고 온 건가? 그런데 그 순간 승훈 씨가 물었습니다. 여기 엄청 유명한 데인데 한국에 아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누가 추천했어요? 뭐야, 나랑 비슷한 걸 궁금해했잖아. 뭔가 약간 수줍어지려는 순간 호기심에 가득 찬 마리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라? 그때 그분이네. 이야, 은인이잖아. 안녕하세요. 전 소피 친구 마리아예요. 라며 시작한 마리아의 대화에 당황했는데 어느 순간 저희와 승훈 씨 일행은 한국의 디저트 가게에 앉아있더라고요. 승훈 씨 말로는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미팅을 위해 한국에 왔고 2주일 정도 서울에 머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마리아 입을 좀 막고 싶었어요. 우리도 관광을 해야 하는데 외국인들이 관광을 해야 하니 한국 사람이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대체 얘가 왜 이러나 싶은 거예요. 자기가 현지인보다 한국을 더 잘한다고 이야기할 땐 언제고? 그런데 승훈 씨가 참 성격이 좋았습니다. 마리아가 너무 주책을 떨어서 얘 뭐야 할 법도 한데 그걸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연락처를 교환하고 진짜 관광도 같이 하기로 했죠. 머리가 지끈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오면서 마리아에게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남자가 유부남이거나 애인이 있으면 어쩌려고 했더니 절 비웃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은 프랑스 남자들처럼 가볍지도 않고 굉장히 젠틀해. 그리고 왼손에 반지도 없던데? 결혼도 안 했어.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으면 혼자 여행 왔겠니? 무엇보다 널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니까. 난 느낌이 왔어.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방문한 한국에서 프랑스 여자들과 한국 남자 하나라는 특이한 조합으로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이 관광을 이끌어주니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마리아가 한국어를 좀 할 줄 알지만 아직 한참 배워야 하는 수준이라 마리아를 믿고 어딘가를 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얼떨결에 2명의 외국 여자를 데리고 관광을 시켜줘야 하는 승훈 씨 입장도 곤란했을 텐데 배려도 잘해주고 참 친절했습니다. 많이 걸을 땐 가방을 들어주기까지 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승훈 씨의 매너에 적응해버린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그리고 많은 대화를 통해 조금씩 알아갈수록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랑스 남자들이 로맨틱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좀 많이 가볍거든요. 제가 대학 때 만나봤던 프랑스 남자들은 하나같이 진중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승훈 씨는 참 진중한 편이었습니다. 영어, 태국어도 수준급으로 잘해서 소통하기도 어렵지 않았고요. 제가 한국 여행을 오기 전 마리아가 귀에 피나도록 이야기했던 한국의 장점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승훈 씨가 말하는 한국 이야기는 왜 그렇게 재미있고 쏙쏙 들어오는지 참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많이 친해져서 방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도 같이 맞추기로 했죠. 그리고 방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승훈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진지한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고요. 결말이요? 다들 예상하시듯 진지하다 못해 아주 깊은 관계로 잘 만나고 있답니다. 승훈 씨를 통해 한국과 한국인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때 호들갑을 떨며 함께 관광을 하게 해준 마리아에게 참 고마워요. 마리아 말대로 한국 남자는 프랑스 남자들에 비해서 아주 젠틀하고 진중했습니다. 매너도 아주 좋고요. 좀 특이한 면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적응을 했는데요. 화장실을 정말 자주 가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과는 달라서 좀 생소했어요. 정말 관리가 철저하구나 하고 느꼈는데요. 아침에도 샤워를 하고 나가고 저녁에도 샤워를 하는데 좀 더운 날이면 중간에도 샤워를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자주 씻어서 냄새가 안 나는 걸까요? 그런데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땀을 흘려도 나쁜 치취가 전혀 없더군요. 데오드란트를 쓰지 않는데도 몸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다니 정말 부러워요. 그리고 밥도 좀 많이 먹어요. 태국 사람들은 많이 먹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태국의 1인분이 참 작은데 승훈 씨는 태국에서 3인분은 먹어야 1인분 먹은 것 같다며 정말 잘 먹습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시킬 때마다 다들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신기한 건 그렇게 먹는데 살이 잘 안 찌더라고요. 이렇게 쓰고 보니 부러운 점들이 많네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한국에 별 관심이 없던 제가 벤코리아 운동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잘 알게 되고 한국에 여행을 오고 비행기에서 체하는 바람에 승훈 씨가 제 얼굴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었고 서울의 삼계탕집에서 만난 승훈 씨까지 꼭 드라마 같지 않나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에 매사 감사한 요즘입니다. 얼마 전 프로포즈를 받아서 조만간 한국으로 승훈 씨 부모님을 다시 뵈러 갈 예정인데요. 사실 제 첫 한국 관광은 승훈 씨에 대한 기억만 있어서 이번에 가면 한국의 명소를 제대로 둘러볼 예정입니다. 한국 관광을 하면서 또 재미있었던 이야기가 있으면 전하겠습니다. 맞다. 정작 마리아는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남자친구를 아직 못 만났다고 울상인데 구독자분들 중 좋은 한국 남자가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어도 이제 곧 잘하고 좀 정신없고 수다스러워서 그렇지 애가 착하긴 착하거든요. 좋은 사람 있다면 꼭 추천 부탁드려요. 오늘은 프랑스 출신으로 태국의 타이항공 승무원으로 일하며 태국의 벤코리아 운동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지켜봤던 타이항공 승무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